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 영어 패턴 배우는 날이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1편, 2편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1편, 2편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오늘 볼 패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무엇 할 때.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패턴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영화 볼 때 늘 팝콘을 먹는다. 이렇게 뭐뭐 할 때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 하자마자인데 뭐 나는 집에 오자마자 불부터 켠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씻는다 라든지 이렇게 뭐뭐 하자마자 무엇을 하는 패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 하기 전에 나는 잠자기 전에 꼭 양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우리가 뭐뭐 할 때, 뭐 하자마자, 뭐뭐 하기 전에, 혹은 뭐뭐 한 후에까지도 배워볼 건데, 이렇게 자주 쓰는 패턴들 배워볼 거고요. 각 패턴마다 5문장씩, 총 15문장 배워볼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주 쓰는 패턴이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먼저 배워볼 5가지 이 예시문부터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패턴은 무엇 할 때잖아요. 보시면 영화 볼 때, 그쵸? 네가 보고 싶을 때, 배가 고플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비가 올 때,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보고 그 패턴에 어울리는 다른 문장들을 만들어서 완벽한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영화 볼 때라는 패턴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자, 영화 볼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when I watch a movie 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써 있는 when 이라는 단어가 무엇 할 때를 나타냅니다. 이 when이라는 단어는 언제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이렇게 when 뒤에 그냥 완벽한 문장이 이게 딱 붙으면 그 문장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when I watch a movie 내가 영화를 볼 때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가 라는 말에 괄호를 쳐놨잖아요. 한국말에서는 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영화를 볼 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떼고 주어 떼버리고 영화를 볼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주어를 떼고 얘기하려면 영어에서는 I만 뺀다고 되는 게 아니고 watch라는 단어 뒤에다가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when watching a movi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영화 볼 때라는 말이 되고 I라는 말을 넣어주고 주어 동사로 가게 되면 when I watch a movie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가 내가 영화를 볼 때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가 영화 볼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가 3문장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한 문장씩 배워보면서 말을 연결하는 방법도 배워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don't talk to me예요. Don't talk to me는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n I watch a movie 내가 영화 볼 때는 don't talk to me 나한테 말 걸지 마, 말 시키지 마 이런 말이에요. 항상 보면 영화 볼 때 그쵸 영화 보고 내가 뭔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항상 와서 말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죠. When I watch a movie, don't talk to me. 내가 영화 볼 땐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 문장만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don't하고 동사원형 얘기하면 뭐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가지마는 don't go, 오지마는 don't come. 그쵸? 공부하지마, don't study. 이런 식으로 don't하고 그냥 동사 넣으시면 뭐뭐 하지 말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토크 2에 제가 노란색을 쳐놨어요. 왜냐면 토크 투 하고 사람을 넣으셔야 누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얘기한다, talk to me. 그에게 얘기한다, talk to him. 이런 식으로 토크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talk to 하고 그 얘기를 하는 대상을 넣으신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토크뿐만 아니라 일단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내가 4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누구누구에게 얘기하다라고 할 때는 talk to me.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우측에 보시면 speak to me.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나에게 말하다. talk to me. 나에게 말하다. 그 밑에는 say to me. 나에게 말하다. 그래서 speak와 talk와 say는 뒤에 다 to라는 이 전치사를 넣고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peak to 하고 사람.
누구누구에게 얘기하다. talk to 사람, 누구누구에게 얘기하다. say to 사람, say to me, say to him, say to you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 tell만 바로 to 없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tell me. 그쵸? 우리가 tell me란 노래도 있었죠? 그래서 쓰실 때 항상 사람을 넣으시려면 speak to me. 사람을 넣을 때만 그런 거고요. 만약에 영어를 말한다고 얘기할 때는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speak to English가 아니고 speak English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어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때 speak English 그 다음에 to me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올 때는 항상 to를 붙인다. tell 빼고는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만 정리하고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두 번째 I eat popcorn. 나는 먹는다 팝콘을. 이거는 나의 평소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평소에 팝콘을 먹어. 그냥 I eat popcorn. 나는 평소에 팝콘을 먹는다인데 뭐뭐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볼 때 나는 팝콘 먹는다라는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영화 볼 때 팝콘 먹는 습관이 있어. 이렇게 습관을 얘기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I eat popcorn when I watch a movie 라고 하셔도 되고 when I watch a movie I eat popcorn 이렇게 하셔도 돼요. 순서가 바뀌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원래는 I eat popcorn 다음에 when I watch a movie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when이라는 단어가 문법 용어적으로 접속사예요. 그래서 I eat popcorn이라는 문장과 I watch a movie라는 이 문장을 연결해 준다 그래서 접속사예요. I eat popcorn. 나는 팝콘을 먹는다. When I watch a movie. 내가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원래 문법적으로 이제 첫 번째 탄생한 문장인데 실제 원어민들은 정말 순서를 바꿔서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When I watch a movie, 내가 영화를 볼 때 I eat popcorn 이렇게 하셔도 되고 I eat popcorn when I watch a movi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까지 살펴봤고 이번엔 세 번째 볼게요. 자, When I watch a movie, 내가 영화를 볼 때 He calls me, 그는 나한테 전화해. call 뒤에 s가 붙은 이유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when I watch a movie, 내가 영화를 볼 때 he calls me, 그는 나에게 전화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세 번째 문장이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내가 영화 볼 때마다 걔는 나한테 전화하더라. 영화 볼 때마다 라는 느낌을 주시려면 when 대신에 whenev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henever. 그래서 whenever로 바꿔주시면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거든요. whenever가. 그래서 whenever I watch a movie, 내가 영화 볼 때마다 he calls me, 그는 나에게 전화한다. 이렇게도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봤던 그 예시 패턴, 그쵸? When I watch a movie를 가지고 세 문장 더 만들어 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네가 보고 싶을 때인데,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hen I miss you, 네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miss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놓치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뒤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miss you, 네가 그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운 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when I miss you, 네가 그리울 때, 네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when I want to see you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보통 원어민들이 when I miss you 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란 말 빼고 싶으시면 when missing you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여기서는 when I miss you, 이게 조금 더 자주 쓰이는 그 패턴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딱 이게 하나의 단어처럼. 그래서 네가 보고 싶을 때 when I miss you. 자, 하나씩 볼게요. 네가 보고 싶을 때 나는 달린다. 네가 보고 싶을 때 나는 먹는다. 네가 보고 싶을 때 나는 운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I run 이러면 나는 달린다예요. 지금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달린다예요. 나는 매일 달린다. 나는 공원에서 달린다. 나는 뭐 네가 보고 싶으면 달린다. 이런 것처럼 그냥 달린다란 얘기예요. 지금 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it도 마찬가지고 cry도 마찬가지예요. When I miss you, 네가 보고 싶을 때 I eat, 나는 먹어. When I miss you, 네가 그리울 때 I cry, 난 울어. 이런 표현 만들어 봤고요. 다음 표현 볼게요. 이번에는 그쵸,
When I miss you, 난 네가 보고 싶으면 I look at your picture. 나는 네 사진을 본다라는 거예요. Your picture, 이게 사진이죠. I look at your picture. 여기서 어떤 사물을 볼 때는 look at을 쓰셔야 돼요. look at, 이게 어떤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뭔가 본다라는 단어 좀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see, 본다고요. watch, 이것도 본다고. look at, 이것도 본다예요. 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이렇게 세 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차이를 좀 말씀해 드리면 see는 그냥 볼 수 있는 능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갑자기 뭐 어두워진다거나 갑자기 눈에 흙이 들어갔다거나 뭐 아니면 벌레가 들어가서 갑자기 딱 눈이 감겨졌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 라고 얘기를 할 때 원어민들은 I cannot see, I can se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보인다 라고 얘기할 때 I see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see라는 거는 그냥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자주 쓰고요.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만나, 내일 봐 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렇죠. See you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see라는 단어는 그냥 볼 수 있는 능력 혹은 만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watch는 약간 지켜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이나 사물 이런 거를 이렇게 지켜볼 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 지켜보거나 이 사람을 뭐 감시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 watc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TV를 볼 때 우리가 watch TV라 그러죠. TV 그 기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화면 안에 막 사람들이 움직이는 내용을 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 볼 때는 watch를 사용하고요. look at이라는 거는 뭔가 가만히 내가 응시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정지해 있는 사물을 내가 뭔가 봐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게 look a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사진을 보는 거니까 I look at your picture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패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요. 자, when I miss you, 내가 네가 보고 싶을 때 I will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 거야. When I miss you, 네가 보고 싶을 때 I will call you, 난 너한테 전화할 거야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when이라는 거는 뭐 보고 싶을 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보고 싶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한국말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when I miss you를 네가 보고 싶을 때 혹은 네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하고 연결됐을 때는 왠지 네가 보고 싶으면 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쵸? When I miss you, 네가 보고 싶으면 I will call you, 난 너한테 전화할 거야. 자, 이렇게 세 문장 또 배워봤고요. 다음 또 패턴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가 배가 고플 때 주어를 바꿔봤습니다. 그가 배가 고플 때, 내가 배가 고픈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배가 고플 때, 그 남자가 배가 고플 때 when 하시고 he is hungry, when he is hungry, 그가 배가 고플 때 어떤 말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he gets angry. 여기서 get이란 단어는 변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get 하고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런 상황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get angry, 화가 난 상태로 변한다. 화가 난다는 뜻이죠. 만약에 get이란 단어 안 쓰고 그냥 비동사 is를 써서 he is angry라고 했으면 그는 화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is란 단어 대신에 get이란 단어를 쓰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he gets angry, 그가 화가 난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배고프면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과예요. 저 배고프면 되게 좀 예민해지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When he's hungry, 그가 배가 고프면 he gets angry, 그는 화를 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When he is hungry, 그가 배가 고플 때 he comes to me, 그는 나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come이란 단어는 그냥 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구누구에게 온다라고 할 때는 뒤에 to를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come to, 누구누구에게 온다.
go to 누구누구에게 간다. 그래서 come to 장소 혹은 사람. 그래서 그 장소로 간다. 그 사람에게로 뭐 간다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ome이라는 거는 사실 좀 가까워지는 이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he comes to me. 나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는 나에게로 가까워진다. 이런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좀 되게 도움될 만한 얘기 하나만 해드리면 만약에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안 오면 먼저 도착한 사람이 전화를 하잖아요. 너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말로는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해서 I am go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어민들은 못 알아들어요. 완벽하게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come이란 단어와 이 고가 가진 단어에 좀 한국말과 좀 약간 괴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come은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워질 때 come을 쓰고요. 멀어질 때 go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 어디야? 라고 했는데 I'm going 그러면 그럼 네가 나랑 지금 멀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는데? 나 어디로 가는데? 라고 물어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가고 있어 이 얘기는 지금 너랑 가까워지고 있어 라는 뜻과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I am coming 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I'm coming 오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 가다 오다와 영어 come to와의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많이 실수하셔서 요거 좀 정리해 드렸어요. 둘이 약속을 해서 만나는데 한 명이 늦게 와서 전화했을 때 어디야? 가고 있어 라고 할 때는 going이 아니고 coming이다. 가까워질 땐 coming, 멀어질 땐 going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When he is hungry, 그가 배가 고플 때 I cook for him. 나는 I cook, 요리를 합니다. For him, 그를 위해서. For him, 그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ook은 그냥 요리한다예요. 한 단어로 그냥 나는 요리합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I cook, 나는 요리합니다. For him, 그를 위해서. 그래서 한국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해보면 그가 배고프면 난 그에게 요리를 해줘요 이 정도 의미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When he is hungry, I cook for him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또 문장 보겠습니다. 자,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정말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정말 살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없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When I am stressed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stressed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When I'm stressed 첫 번째 I do nothing 한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I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I do nothing. 그 밑에 볼게요. 자, I try to laugh. try to 무엇 하려고 노력하다예요. try to 하고 동사 원형 넣으시면 무엇 하려고 노력한다. So when I'm stressed, 난 스트레스 받을 때 I try to laugh. 나는 웃으려고 노력해. 그쵸? 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웃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억지로라도 한번 웃고 나면 그 스트레스가 좀 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en I'm stressed,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I try to laugh. 저는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 밑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이렇게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저는 좀 반대인 게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있던 식욕도 되게 사라지는 과거든요.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또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예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When I'm stressed,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I eat a lot. 나는 많이 먹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 문장 또 만들어 봤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비가 올 때. 자, when it rains라고 하는데 이게 비가 오다가 한국말로는 그냥 비 오다, 비가 온다?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한데 의외로 이거 영어로 만드는 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문장을 하나씩 볼게요. 자, 비가 온다라는 거는요, 이 비라는 단어를 명사로 쓸 거냐, 동사로 쓸 거냐, 형사로 쓸 거냐에 따라서 문장 만드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rain이라는 이 단어 그 자체로 비라는 명사도 되고요.
비가 온다, 비 온다 라는 동사도 돼요. 그래서 이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the rain falls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rain이란 단어를 명사로 쓴 거예요. the rain, 비가 falls, fall은 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rain이란 단어가 3인칭 단수가 되기 때문에 fall이라는 단어 뒤에 s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the rain falls, 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비가 내린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비라는 rain이란 단어를 명사로 쓸 거면 the rain falls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렇죠, 오늘 제가 만든 패턴에 쓰인 건데 이거는 rain이란 단어를 동사로 쓰겠다는 거예요. 비 오다 라는 단어로 쓰겠다는 건데, 여기에 있는 주어 it은요 비인칭 주어라 그래서 날씨, 거리, 계절, 뭐 온도, 명암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주어로 의미 없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it은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it rains 라고 하면 비가 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rain 뒤에 y를 붙여서 비 오는 이라는 형용사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it is는 역시 특별한 뜻을 가지지 않습니다. 형용사 앞엔 항상 비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it은 있는 거고요. 첫 번째에 있는 it은 여전히 그냥 의미 없이 오는 비인칭 주어예요. 그래서 it is rainy, 이것도 비가 옵니다예요. 셋 다 약간의 뉘앙스는 차이는 있지만 그냥 다 써도 무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비가 온다라는 거는 the rain falls, 그 다음에 it rains, it is rainy. 셋 다 가용한 표현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되고, 이번에는 비가 올 때 어떤 문장들을 비가 올 때라는 이 패턴과 어떤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my dog runs. 그쵸? When it rains, my dog runs. 그쵸? 비가 올 때 내 강아지는 열심히 달립니다. 의외로 강아지들이 비 오는 거 좋아해서 나가서 막 뛰는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만들어 봤고요. My dog runs. 그쵸? 내 강아지는 뜁니다. When it rains. 비가 올 때. 그 다음, 그쵸. 비 올 때 저도 한때 되게 음악 듣는 걸 좋아했어요. 비가 올 때 음악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건데, when it rains, 비가 올 때 I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을 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music은 음악이고요. listen to 하고 그 단어가 나오면 그 대상을 듣는 거예요. listen만 쓰지 마시고요. listen to 하고 대상이 없을 때는 to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 듣고 있어 라고 할 때는 그냥 I'm listening 이렇게 to가 사라지지만 뒤에 대상이 올 때는 항상 listen to. 그래서 listen to 무엇 이렇게 쓰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날씨는 추워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when it rains, it becomes cold. 여기서 이 become이란 단어도 진짜 조금 전에 배웠던 get이란 단어랑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become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cold는 날씨가 춥다인데 it becomes cold라고 하면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 하자마자라는 패턴 배워볼 건데, 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에 숙제를 끝내자마자, 전화를 끊자마자, 버튼을 누르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이런 말들 어떻게 만드는지 패턴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인데, 자, 무엇 하자마자라는 이 단어, 이걸 좀 봐주셔야 돼요. as soon as 하고 문장 넣으시면 돼요. 조금 전에 뭐뭐 할 때는 when이었죠. 근데 무엇 하자마자는 as soon as 하고 단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as soon as he gets home인데, 자, 먼저 발음부터 정리하고 할게요. as soon as가 아니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는 as soon as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면 as soon as 이렇게 잘 발음해 주시면 되고, he gets home, 여기서 이 get이 나타내는 거는 come을 대신해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come은 가까워지는 거, go는 멀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까워지는 이동이 come, 멀어지는 이동이 go인데 뒤에 장소가 붙으려면 come to 장소, go to 장소. 근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come과 go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get to예요. get to. 어디에 도착하다, 당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상관없이 그냥 get to 하고 장소 넣으면 되는데 이 장소가 home일 경우에는 항상 to가 생략돼요. 그래서 come to home이 아니고 come home, go to home이 아니고 go home 이런 것처럼 여기도 get to home이 아니고 get home이라고 쓰시면 돼요. 집에 도착하다는 뜻이고요. As soon as he gets home, 그가 집에 도착하자라는 패턴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He will call you. He will call you. 그는 너에게 전화할 거야.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너에게 전화할 거야. As soon as he gets home, he will call you. 순서 바꾸셔도 된다 그랬죠. He will call you as soon as he gets home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As soon as he gets home,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he turns on the TV. 그는 TV를 켭니다. 그의 습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turn on 하고 동사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동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죄송해요. He turn on 하고 명사 넣으시면 되는데 이 turn on과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일단은 turn on 하고 명사가 올 거면요. turn on the TV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turn the TV on 하셔도 돼요. 지금 turn on the TV라고 하셔도 되고 turn the TV on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이것을 대명사 it이나 them 이런 걸로 대체하시려면 항상 대명사는 turn과 on 사이에만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turn it on 이것만 가능해요. turn on it 이거는 문법상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거 turn on it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turn the TV on 다 가능하고요. turn it on 가능해요. 하지만 turn on it 이것만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표현 또 볼게요. 그쵸? I will leave. leave는 떠나다예요. I will leave. 난 떠날 거야. As soon as he gets home, I'll leave.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 나갈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집을 비워둘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걔가 도착하자마자 난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As soon as he gets home, I will leave. 자, 되셨고요.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숙제를 끝내자마자 As soon as I finished homework. As soon as I finished homework. 여긴 과거 문장이네요. 내가 숙제를 끝내자마자. 한국어에서는 이 문장에 딱히 과거 시제를 넣을 길이 없지만 영어에서는 과거 시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finish 뒤에 ed 붙였죠.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As soon as I finished homework. 내가 숙제를 끝내자마자 그쵸? I fell asleep. 나는 잠이 들었다 라는 표현인데 원래는 잠들다는 fall asleep인데 fall을 과거형 fell로 바꿨죠. 그래서 과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과거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숙제를 끝내자마자 나는 잠에 들었습니다. As soon as I finished homework, I fell asleep. 그래서 fall asleep은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안 든 상태에서 잠이 드는 거. 이걸 fall asleep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 자러 간다 이런 거는 go to sleep 혹은 go to bed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as soon as I finished homework 내가 숙제를 끝내자마자 he called me back 도 있고요. he called me again도 있는데 여기 back과 again의 차이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두 번 해야 되는 상황. 내가 전화를 걸었고 또 걸 때 call again이에요. call again. call again은 전화를 어떤 사람이 한번 걸고 전화를 또 걸어야 될 때는 call again. 근데 제가 철수한테 전화를 했는데 철수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 지금 바빠.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이거는
사실상 다시는 아니에요. 전화는 제가 걸었죠. 하지만 철수가 전화 통화할 상황이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를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철수가 하고, 이럴 때 call me back이 됩니다. call me back.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있으신데 바쁘신데 누군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다시 전화해 줄게 라고 할 때는 call me back이 되는 겁니다. call you back이 되는 겁니다. I will call you back. 내가 다시 너에게 전화를 돌려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전화를 받았으니까 돌려준다. 이게 call you back. 이해되셨죠? 혹은 여러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바쁘대요. 나한테 다시 전화 좀 해줄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쵸, 내가 전화를 했고 그 사람 보고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Can you call me back? 나한테 전화 좀 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번 전화를 걸었는데 한 번 전화를 걸었는데 또 걸어야 될 때가 again. 그렇죠? 서로 한 번씩 전화해야 되는 경우는 내가 전화를 걸었고 그 사람이 다시 전화할 때는 call back.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as soon as I finished homework, 내가 숙제를 끝내자마자 he called me back. 그가 나에게 다시 전화를 줬습니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내가 숙제를 끝내자마자 벨이 울렸습니다. 또 도어벨이라는 거는 그쵸, 초인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 soon as I finished homework, the doorbell rang. As soon as I finished homework, the doorbell rang. 내가 숙제를 끝내자마자 도어벨이 울렸습니다. ring의 과거 rang이죠. ring의 과거 rang. 콜의 과거 called. 자, 보셨고요.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전화를 끊다라는 거는 hang up. hang up. hang up the phone. 이게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게 전화를 끊는 거예요. 전화를 끊다, hang up the phone. 그래서 as soon as I hung up the phone. 이거는 또 과거를 얘기한 거죠.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my mom came to me. 우리 엄마가 나에게로 왔습니다. As soon as I hung up the phone, my mom came to me.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가 나에게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 as soon as I hung up the phone.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the phone rang again.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그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As soon as I hung up the phone rang again. 됐고요. 그 다음에 as soon as I hung up the phone.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she texted me. texted me. 텍스트는 문자를 보내다예요. texted me. 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She texted me as soon as I hung up the phone. 자, 배워봤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내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as soon as I push the button. 버튼을 누르다는 push the button이에요. push the button. 여기도 뒤에 push 뒤에 ed가 붙었 걸로 봐서는 과거 문장이고요. 내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push the button.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씩 볼게요. The TV가 turned on. The TV turned on. TV가 켜졌습니다. 혹은 turned off. on은 켜진 거, off는 꺼진 거. The TV turned on. 혹은 the TV turned off.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as soon as I pushed the button. 내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the missile was fired. 이게 뭔가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는 be fired라고 하시면 돼요. be fired. 발사되다. The missile was fired. 뭔가 이렇게 쏘세요라고 할 때 fire라고 하거든요. 총을 같은 거 쏠 때 fire. 그죠? 불꽃이 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동태로서 was fired. 발사가 된 거죠. 미사일이 발사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be fired는 해고당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해고당했어 라고 할 때 I was fired. I was fired. 나는 해고당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미사일이란 단어예요. 미사일. 근데 이거를 미국 영어에서는 missil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국 영어에서는 missile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 뭐 어떤 거 편한 거 쓰셔도 돼요. 근데 missile 우리가 보통 미국 영어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발음해 드릴게요. The missile was fired.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the door opened. 문이 열렸습니다. door closed. 문이 닫혔습니다.
The door locked. locked라는 거는 잠겼다라는 거예요. 잠겼다. 그래서 열리는 거는 이렇게 열리는 거 닫히고 열고 닫히고 개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잠기고 안 잠긴 거는 locked 혹은 unlocked예요. locked 앞에다가 un만 붙이면 열린 이 잠긴 게 열리는 거죠. 우리는 다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이 정말 열리는 게 오픈이고요. 잠긴 게 풀리는 거는 unlocked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oor unlocked라고 쓰셔도 되고, 그래서 내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상황에 따라서 문이 개폐가 되는 이렇게 뭔가 진짜 열리는 거면 opened, 잠긴 게 풀리는 거면 그렇죠. The door unlocked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자, 그가 일어나자마자, 여기도 과거 문장이네요. As soon as he got up, 그가 일어나자마자 he went to the bathroom. went to the bathroom. go to의 과거형이죠. 그는 욕실로 갔습니다. As soon as got up. 그가 일어나자마자 he went to the bathroom. 그는 욕실로 갔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요. As soon as he got up. As soon as he got up. 그가 일어나자마자 he took a shower. 그는 샤워를 했습니다. 혹은 he took a bath. 그는 목욕을 했습니다. 자, 샤워와 목욕의 차이는요, 영어에서는 욕조에 들어가면 목욕이고요, 그냥 욕조에 들어가지 않으면 샤워입니다. 그래서 take a shower, 이게 샤워하다인데 지금은 계속 과거 문장 하고 있으니까 take를 took로 바꿔서 사용했고요. 그래서 he took a shower, 그는 샤워를 했습니다. he took a bath, 그는 목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took a shower as soon as he got up,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음 문장 보면 as soon as got up, 그가 일어나자마자 I asked him, 나는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to wash, 씻으라고. ask 사람, to 하고 동사 넣으면요, 요구했다 그에게 무엇 하라고 라는 패턴이 만들어져요. ask him, 그에게 요구한다. to go, 가라고. to wash, 씻으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asked him, 나는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to wash, 씻으라고. 풀문장 읽어보면 as soon as he got up, I asked him to wash 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저 다음 패턴 또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패턴인데 무엇 하기 전에와 무엇 하기 후에를 만들어 봤습니다. 머리 감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운동한 후에, 내 방을 청소한 후에, 이런 표현들 넣어서 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머리 감기 전에는 before, 무엇 하기 전에는 before 드시면 돼요. 그래서 before I wash my hair, I wash my hair. wash는 물로 씻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머리 감을 때 물로 감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before I wash my hair, 내가 머리 감기 전에 I close my eyes, 나는 눈을 감습니다. 머리 감기 전에 눈을 감죠. 눈을 감아야 되죠. 눈을 감지 않으면 비누 거품 들어가서 눈이 따가우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before I wash my hair, I close my eyes 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before I wash my hair, 내가 머리를 감기 전에 my mom, 우리 엄마가 brushes my hair. brush라는 거는 빗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y mom, 우리 엄마가 brushes, 빗질합니다. my hair, 내 머리를 빗겨주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my mom brushes my hair, 머리를 빗다. 머리를 빗다는요, 브러쉬 말고 콤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콤, 이거 쓰셔도 돼요. 근데 생긴 거는 콤브라고 할 것 같지만 이 B는 묵음이에요. 소리 나지 않아요. 그래서 comb, 그래서 comb my hair 이렇게 하셔도 머리를 빗다가 됩니다. 또 다음 표현이요. I prepare warm water. prepare warm water. prepare라는 거는 준비한다. 그래서 I prepare warm water. 나는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머리 감기 전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Before I wash my hair, 머리 감기 전에 I prepare, 나는 준비합니다. warm water,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라고 만들어 봤고요.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fore I got married, 내가 결혼하기 전에. get married, 이게 결혼하다예요. 그래서 과거도, 이것도 과거죠. before I got married, 내가 결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쵸. He and I, 그와 나는 met, 만났습니다. almost라는 거는 거의란 뜻이고요. everyday는 매일이죠.
그래서 he and I, 그와 나는 met, 만났습니다.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만났어요. Before I got married, 내가 결혼하기 전에 he and I, 그와 나는 met, 만났습니다.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자, 결혼하기 전에 내 친구랑 나랑 그냥 맨날 만났는데 결혼하고는 이제 잘 못 만나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겠죠. Before, 뭐뭐 하기 전에, before I got married, 내가 결혼하기 전에. 또 밑에 문장 볼게요. Before I got married, 내가 결혼하기 전에 I bought a house, 나는 샀습니다. buy의 과거죠. I bought a house. 나는 집을 한 채 샀어요. Before I got married. 결혼하기 전에 I bought a house. 나는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자, 밑에요. Before I got married. 내가 결혼하기 전에 I was immature. immature라고 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뒤에 제가 I am 여기에 괄호를 쳐놨죠. 원래는 mature. mature라는 거는 성숙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I am이 붙으면 비성숙한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쉽게 좀 말씀해 드리면 철이 없었다. I was immature. 난 철이 없었어요. 보통 결혼하고 좀 철이 많이 들죠. 저도 생각해 보면 총각 때는 참 철이 없었던 것 같고 결혼하면서 조금 철이 들었고 아이를 낳고 또 좀 철이 들었고 예, 그래서 좀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 만들어 봤고요. 보시면 before I got married, 내가 결혼하기 전에 I was immature, 나는 철이 없었습니다. 만들어 봤고요. 또 다음이요. 겨울이 오기 전에 before winter comes, winter, 겨울이 comes, 오기 전에 그쵸. We have to rent a house. have to는 무엇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rent a house. 집을 렌트한다는 거예요. 집을 빌려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월세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세 집을 구해야 됩니다. 라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Before winter comes. 겨울이 오기 전에 we have to rent a house. 우리는 집을 렌트해야 됩니다. 그 밑에요. Before winter comes. 겨울이 오기 전에 I will finish the project. 나는 finish the project. 프로젝트를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will은 약간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끝낼 의지를 갖고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before winter comes. 겨울이 오기 전에 I will finish the project. 프로젝트를 끝낼 것입니다. 밑에 볼게요. Before winter comes. 겨울이 오기 전에 You need to buy a warm jacket.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have to는 무엇 해야 한다.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뉘앙스만 좀 다르고요. 그래서 have to와 need to를 완전히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you have to buy a warm jacket 이라고 하셔도 되고 you need to buy a warm jacket 하시면 돼요. need to가 아니고 need to, have to, need to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you need to buy a warm jacket 되셨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운동한 후에 after I exercise. 내가 운동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쵸? I drink a lot of water. 나는 운동하고 나서 물을 많이 마셔. 이런 말이에요. After I exercise. 내가 운동한 후에 I drink. 나는 마셔요. A lot of water. 많은 물을 마십니다. After I exercise, I drink a lot of water. 자, 다음이요. After I exercise. 운동한 후에 I have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를 합니다. have breakfast. 간혹 have a breakfast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안 넣습니다. have breakfast 바로 하시는 거예요. 운동한 후에 나는 아침을 먹어요. 그쵸? 아침에 운동하고 식사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한때 그랬는데 요즘은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다시 한번 읽어보면 After I exercise, I have breakfast.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 그랬죠? I have breakfast after I exercise. 자, 그 다음에요. 자, after I exercise, 난 운동한 후에 I wash my sweatsuit. sweatsuit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추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레이닝복. 우리는 트레이닝 이게 왠지 뭐 영어일 것 같지만 사실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옷에 쓰일 때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수트 뭐 이런 거는 약간 콩그리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운동할 때 입는 그런 트레이닝 같은 그런 트레이닝복을 스웨트수트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운동한 후에 after I exercise 내가 운동한 후에 I wash my sweatsuit 나는 이 추리닝을 wash 세탁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탁합니다. 물에 씻는 거는 무조건 wash라 그랬어요. 그래서 wash my car, wash my hair, wash my face, wash my hands 다 물로 씻으면 wash다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after I clean my room 내 방을 청소한 후에 내가 방을 청소한 후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After I clean my room clean은 청소하다고요. I can play with you 나는 너랑 놀 수 있어. play가 놀다고요. with you 너와 함께 놀 수 있다. 근데 play는 아기들이 놀 때 유아들 한 초등학생 정도까지 놀 때 play 쓰고요. 그 이상이 되면 hang out을 씁니다. 그래서 I can hang out with you 성인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성인이 플레이를 쓸 때는 언제냐면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플레이 쓸 수 있어요. I can play with my son 이런 식으로 I can play with my daughter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인이 I can play with you를 썼다면 그 you가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after I clean my room 내가 청소한 후에 mom 엄마가 lets me play games play라는 단어는 그냥 단독적으로 쓰이면 놀다. 근데 play soccer 축구한다. play games 게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방을 청소한 후에 우리 엄마는 내가 게임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 이 let이라는 단어가 허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mom이 3인칭 단수니까 s 붙인 거고요. lets me, my mom lets me. 엄마가 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뭐 할 수 있도록? play games, 게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면 after I clean my room 내가 내 방을 청소한 후에 we go to bed. 우리는 같이 잠자리에 듭니다. 청소는 내가 하고 내 브라더와 나는 같이 잠자리 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자, 표현은 다 배워봤고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길긴 했는데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이 패턴만 싹 정리해보고 빨리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볼 때가 뭐였죠? 그죠? When I watch a movie 네가 보고 싶을 때 그렇죠? When I miss you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플 때는 when I am hungry 그가 배고플 때는 when he is hungry 스트레스 받을 때 when I am stressed 그쵸 when I'm stressed 비가 올 때 when it rains 되셨죠?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는 as soon as였고요 as soon as I get home as soon as he gets home 그쵸? 숙제를 끝내자마자 as soon as I finish my homework 전화를 끊자마자 as soon as I hung up the phone 근데 hang up the phone에서 온 거죠. hung up the phone 그 다음에 9번 버튼을 누르자마자 as soon as I push the button 그쵸? 일어나자마자 as soon as I 현재로 얘기할 거면 get up 과거를 얘기할 거면 got up 그 다음에 머리 감기 전에는 before였죠. before I wash my hair 12번 결혼하기 전에 before I got married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로 얘기할 거면 got married 그냥 미래나 현재를 얘기할 거면 get married 그 다음에 13번 겨울이 오기 전에 before winter comes 14번 운동한 후에 after 뭐뭐 한 후에는 after죠. after I exercise 내 방을 청소한 후에 after I clean my room 자 패턴 다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문장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표현 위주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다 좋은 표현들 너무 많으니까 조금 기시더라도 조금 노력해서 다 본인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강의 들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